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검찰 보고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이 됐고 지금 검찰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지금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 관련된 대통령 공약에 대한 핵심적인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이 되고 있지 않고, 두 번째로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고 추후에 보고를 다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논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상황을 제가 보고서 지금 내려왔거든요. 이거는 검찰 업무 보고를 받고 나서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저희들이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정리된 사항이고, 이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과 막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지금 내려온 거니까요. 아마 결론이 그렇게 났을 건데 최종적으로 결론 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특별히 정정할 사항이 없으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앞에서 드리세요. 앞에서 이쪽. 예, 저 동아일보 조홍영입니다. 검찰 보고 중단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수사 기소 분리 관련된 대통령 공약에 대한 뭐 축지나 어떤 그걸 전제로 하지 않은 채로 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인가요? 뭐 핵심적인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미흡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보고를 다 받고 나서 중단한 거고요. 지금 현재 뭐 논의를 좀 하고 논의가 종료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제대로 된 공약 이행 계획을 내용과 형식적 요건을 다 갖춰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당연히 아무래도 수사 기소 분리 문제를 핵심으로 한 것들이겠죠. 예. 예, 다른 분요. 아까 예. 예, 저 SBS 민경호입니다. 이거 말씀하실 때 내용과 형식적인 문제에서 모두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형식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형식은 우리가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울 때는 보통 이런 형식적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정책 공약집, 그리고 그 대통령의 발언 등등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이 근거를 통해서 공약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이렇게 보통 다른 부처들은 제대로 된 보고서는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일부 부처는 이런 그 정말로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검찰의 보고서도 그렇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울 때 꼼꼼하게 관련 공약, 그 공약에 따른 대통령의 그 워딩, 뭐 이 각종 자료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고하면서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둘 다 갖춰지지 않은 것 같다, 이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예, 저 뒤에. 예. 채널의 이준성 기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업무 보고 도중에 중단시키고 다시 해오라고 한 거는 3일간의 업무 보고 중 처음 있는 일인지 궁금하고요. 또 언제쯤 다시 재보고를 받기로 혹시 시점 같은 건 정해졌는지, 또 한다면 또 창성동에서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뭐 일단은 그 다시 하게 되면 아까 저희들이 논의한 것은 화요일 정도까지 문서를 좀 다시 좀 정리해서 보고해달라는 것이고, 수요일 날 그럼 하게 될 겁니다. 예. 일단 그 정도 좀 논의가 됐고요. 제가 막 검찰하고 논의하는 중간에 내려와서 혹시 뭐 또 변동사항 있는지를 저희들이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처음 있는 일 맞습니다. 처음 있는 일 맞고,
그만큼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용과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맞고요. 다시 아마 화요일까지 보완을 해서 아마 하게 되면 수요일 날 정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통위에서도 뭐 비슷한 일이 좀 벌어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방통위 위원장이 이제 있는 상황이고 방통위 업무보고 내용과 방통 현재 위원장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 업무보고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그것에 대한 질타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검찰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 아마 자료를 조금 더 보완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긴 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출한 건 맞고 그러나 이제 그 자료의 내용과 형식적 요건도 충분치 않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화요일 날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업무 보고서를 좀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됐다고 합니다. 예,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네, 조선일보 김상윤 기자입니다. 그 보고 시작 몇 분 만에 중단됐는지 하고 방통위 보고도 현재 중단된 건지도 알 수 있을까요? 방통위 보고는 뭐 중단됐는지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 모두 발언까지는 저희들이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두 발언하고 나서 검찰 기획조정부장의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업무 보고가 대략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상적인 업무 현황, 공약 이행 계획까지 보고를 받고 그리고 다 보고 받고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받은 보고 내용들이 너무 내용과 형식적인 요건이 부실하다고 봤기 때문에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검찰 측의 이제 해명은 추가적인 자료도 내긴 냈다. 뭐 이 말씀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 좀 확인하고 해서 어쨌든 다시 보고를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결론을 내고 그렇게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다 받았어요. 예. 예. 그러면 이거 외에 뭐 김건희 수사 부실 문제나 이런 거는 전혀 언급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수사 문제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그 대통령의 공약이 공약집, 뭐 각종 연설문,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업로드했던 정책 자료 등등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검찰 소관의 대통령 공약이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다. 그런 것이지 뭐 당면한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아닙니다. 예. 안녕하세요. 뉴스원 황두현입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지금 자료만 제출하고 철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검찰 측에서 이제 청사에서 다 철수를 해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재보고 준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 아까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 보고를 다 마치고 위원들의 제안 혹은 질의를 들어가는 시간에 그걸 중단을 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거쳤고 그 논의를 거친 끝에 실제로 뭐 그분들이 검찰이 자료를 어떻게 냈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업무 보고를 했던 구두 업무 보고 내용 자체가 워낙에 그 형식적인 요건이나 내용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서 중단하고 다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렇게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화요일까지 자료를 다시 제출할 거고 수요일 날 그러면 10시에 다시 이곳에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변인 안녕하세요. 뉴시스 신재은입니다. 아까 이해식 의원님께서 직접 수사권을 좀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의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검찰 보고는 사실상 수사권을 폐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취지의 보고가 있었던 건지 여쭙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 내용에 그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아니면 기소권 남용에 대한 폐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제에 대한 관련된 공약들이 있는데 실제 오늘의 업무보고 내용들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현재 권한을 더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것들은 제외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 공약 이행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한 겁니다. 예. 네, JTBC의 송승환입니다. 그 아까 방통위 업무 보고 그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두 발언에서 이제 김현 의원께서 국정기획위가 준비하라고 한 내용이 오늘 보고가 안 돼 있다. 그 문제를 주로 질문하고 답변 받겠다. 이런 식으로 그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국정기획위가 준비하라고 요구하신 내용이 어떤 건지 주된 내용이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 그건 당연히 그 대통령 공약을 중심으로 한 그 공약 이행 계획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방통위 업무 보고도 봤을 때 공약 이행 계획이 좀 부실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업무 보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저희들도 좀 확인을 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예,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마 그 토론 과정 속에서 또 지적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지적의 정도에 따라서 또 보완해서 보고를 받든지 아니면 특별한 주제 몇 가지를 묶어서 보고를 받든지 그거는 그 해당 분과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대변인님 KBS 정세배 기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검찰 업무 보고 끝난 과정에서 위원님들 질타가 혹시 좀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두 번째는 검찰 쪽에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 말고도 왜 이렇게 준비했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한 게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질타는 없었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모두 발언 이후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이해식 분과장의 발언 이후에 비공개로 전환돼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업무 보고가 있었고 그 업무 보고가 대략 한 3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업무 보고가 마친 이후에 위원들의 질의를 들어갈 순서에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거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공약에 대한 내용도 또 형식적 요건도 잘 갖춰지지 않은 보고인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보고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모았고 그렇게 검찰과 다시 회의를 열어서 다시 논의를 했고 검찰의 설명은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늦게 제출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업무 보고 내용이 구두 보고에는 사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 좀 제출된 자료는 있다라는 검찰의 설명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나중에 제출된 자료와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화요일까지 일단 업무 보고 내용을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오면 그걸 저희들이 숙지하고 수요일 날 다시 보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네. 예, 동아일보 조영입니다. 그 재차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출한 자료라는 것이 그 자료에는 혹시 뭐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인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이따 오후에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강 자료를 어쨌든 내긴 냈는데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보강 자료를 좀 늦게라도 좀 냈다라는 얘기를 이제 나중에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검의 구두 업무 보고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생략이 됐거든요. 다 생략이 됐어요. 근데 자료로는 뭐 나중에 냈다라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한 거니까 그러면 그게 핵심적인 보고 내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다 알맹이는 빼고 보고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료를 냈건 안 건 그걸 떠나서 업무 보고의 내용이 이렇게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애초에 빠져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거네요. 뭐 이제 검찰 쪽은 뭐 이러저러한 뭐 설명을 뭐 했겠지만 제가 그 브리핑 때문에 내려와가지고 설명은 제가 못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오후에 그러면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됐죠? 예. 네. 네, MBN 이승민입니다. 네, 그 좀 다른 얘기 어제 있었던 보고 내용이나 오늘 오전에 국토부도 좀 보고를 받았는데
서울 집값이 요즘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에서 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업무 보고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는 방첩사 관련해서 이제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 좀 말씀해 주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국토부 보고의 서울 집값 문제에 대해서 뭐 보고가 있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설사 이제 보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 뭐 동향 정도에 대한 보고였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그걸 논의해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서 어떤 정책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주제를 좀 벗어난 이슈입니다. 그거는 매우 중요한 이슈고, 그건 국정기획위원회가 판단하기보다는 그거는 현재 이제 대통령실과 정책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쪽에서 모니터링하고 판단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방부 관련해서는 방첩사 개편에 대해서 당초 국방부나 이제 정부 측에서는 좀 약간 좀 부정적이고 약간 미온적인 태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공감대라는 것은 구체적인 그 개편 방향에까지 논의되고 결론 났다기보다는 방첩사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오늘 그 국방부 보고와 관련해서 업무 보고 내용 중에 전작권 전환을 국방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정말로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언론 공지대로 그렇게 논의되거나 결정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계십니까? 예,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우리 국정기획위원장께서 검찰 보고 받을 때 그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검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자기 역할과 임무를 다하고 있는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일선 검찰 직원들, 검사, 수사관, 일반 행정 직원에 이르기까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눈높이에 또 상식을 가지고 정말로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검찰은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다시 아마 검찰은 국민들에게 응원받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전 브리핑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